좋아요와 구독은 리턴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내가 천사래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똥오줌까지 받아내는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천사가 지옥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 내 남편은 지금 이 믹서기 소리만 들으면 오줌을 지려요. 오늘도 우리 집 믹서기는 아주 잘 돌아가요. 누군가 말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서로를 닮아가고 마침내 하나의 표정을 공유하게 된다고들 한다. 눈가에 잡힌 주름의 깊이, 입꼬리가 처지는 각도, 심지어는 한숨을 내쉬는 타이밍까지도 비슷해진다는 그 말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저주에 가까운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거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그 날카로운 파편에 비친 얼굴은 과연 어떤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여기 남들이 보기엔 세상 더 없는 천사지만 다팀 문 뒤에서는 악마보다 더한 미소를 짓는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바닥 위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연명해야 하는 한 남자가 있다. 화요일 저녁이었다. 장마철을 앞둔 6월의 어느 날, 눅눅한 습기가 벽지 안쪽까지 배어있는 아파트 15층 거실. 그곳을 채우는 건 오직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건조하고 딱딱한 목소리와 식탁 위에서 쩝쩝거리는 남편의 식사 소리뿐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수백 년 된 무덤속처럼 차갑고 정체되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마저 창백하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올해로 결혼 30년 차인 김미경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콩나물 대가리를 똑똑 따내고 있었지만 시선은 콩나물이 아닌 남편 박철수의 입모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번들거리는 기름진 입술이 벌어지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혀가 섞이고 다시 닫히는 그 반복적인 움직임. 미경은 그 모습이 마치 살이 잔뜩 오른 돼지가 여물을 씹는 것 같다고, 아니 그보다 더 추잡하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국물을 후루룩 소리 내어 마시더니 입가에 묻은 벌건 고춧가루 국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숟가락을 식탁에 콱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고요한 거시를 울렸다. 미경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국이야? 넌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늙으니까 미각도 같이 늙었어? 아니면 나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철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툭툭 치며 불평을 쏟아냈다. 쨍그랑거리는 쇠부딪히는 소리가 미경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미경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익숙하게 국그릇을 가져다가 싱크대 개수대에 쏟아버렸다. 콸콸 쏟아지는 국물 소리가 그녀의 삼키지 못한 울음소리를 대신했다. 철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던졌다. 미경은 직감했다. 이 봉투 안에 든 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무언가라는 것을. 서류 봉투의 모서리는 날카로웠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묵직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마치 판결문을 받아든 사형수처럼, 혹은 시한폭탄을 받아든 사람처럼. 야, 여기다 도장 찍어.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서류의 맨 위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눈에 박혔다. 미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드디어 끝이라는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30년의 세월이 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죽이는 법을 지난 30년간 혹독하게 훈련해온 사람이었다. 무표정한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철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마치 쓸모없어진 부하 직원을 해고하듯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너도 이제 지긋지긋하잖아.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요식했으면 됐지. 그리고 내가 살 집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넌 여기서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해. 이 집 다음 달에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철수의 말 뒤에는 생략된 이름이 있었다. 이소영.
철수보다 20살은 어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였다. 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밤늦게 베란다에서 소곤거리며 자기 알을 찾던 통화 소리, 그리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원의 돈들. 철수는 그 어린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3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아니, 쓰다 버린 걸레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낙엽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알면 더 잘 됐네. 야, 거울 좀 봐라. 그 쭈글쭈글한 얼굴 보고 밥맛이 돌겠냐? 소영이는 나한테 생기를 줘. 너랑 있으면 나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하기 싫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냄새나는 늙은이. 그 한마디가 미경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퓨즈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평생을 이 남자의 그림자로 살았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 뒷바라지까지 하며 속을 썩였고 치매 걸린 시부모의 대소변을 10년 넘게 맨손으로 받아냈다. 그 똥오줌 냄새를 뒤집어쓰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갈아 넣어 이 집안을 지켰는데 돌아온 대가가 고작 냄새나는 늙은이였다. 미경은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 기이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찍어드릴게요.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철수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펴졌다. 악을 쓰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경의 눈 속에 서린 살기를 읽지 못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행 가요. 당신이랑 갔던 설악산. 단풍이 참 좋았잖아요. 거기 다녀오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깨끗하게 물러나 줄게요. 뭐? 뭔 개수작이야.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30년이잖아요. 마지막 추억 하나는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경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애처로웠다. 철수는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이것만 들어주면 귀찮은 소송 없이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자신의 발로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주말, 산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라디오 소리조차 켜지 않은 채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철수는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입가에 실실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다. 미경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저 웃음, 저 경박한 웃음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단풍절 정기가 조금 지난 늦가을사는 스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미경은 철수가 평소 다니던 등산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샛길로 그를 유도했다. 사람이 없어 조용하다는 핑계를 댔다. 철수는 투덜거리면서도 앞장서서 걸었다. 철수는 헉헉거리며 산을 올랐다. 운동 부족인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절벽 코스. 발 아래로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섰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 여기 경치가 좋긴 하네. 야, 김미경, 비켜봐봐. 너가 서 있는 그 뒤쪽 풍경이 아주 이쁘다. 아, 빨리 비켜봐. 소영이한테 보여주게. 우리 이쁜이한테 이쁜 걸 보여줘야지. 끝까지 소영 타령이었다. 미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뒷걸음질 쳤다. 더 좋은 구도, 더 멋진 배경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다. 미경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철수의 등산화 뒤꿈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철수의 등산화가 절벽 끝 이끼가 낀 젖은 흙을 밟았다. 바스락. 아주 작은, 하지만 불길한 소리가 났다. 철수의 몸이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은 그의 팔이 허공을 저었다. 철수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하지만 둔탁한 추락음은 들리지 않았다. 미경이 천천히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철수는 운 좋게도 절벽 끝자락에 튀어나온 굵은 나무 뿌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몸이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다. 발 아래는 낭떠러지였는데 떨어지면 형체도 찾을 수 없는 높이였다. 철수는 공포에 질린 창백해진 얼굴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의 다리가 애처로웠다. 미경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미경아, 나 좀 끌어올려줘. 빨리, 손 잡아. 철수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손을 뻗었다. 미경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천천히 집어넣었다. 마치 곤충 채집통 아니벌레를 관찰하듯 철수를 응시했다. 산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철수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낯선 광기를 보았다. 야, 김미경, 너 뭐해? 장난치지 말고 빨리 잡으라고. 이러다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지난번에 왔을 때 이쪽 흙이 미끄럽다 싶더니 진짜로 미끄러졌네. 등신 새끼. 미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철수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가 박힌 흙 위를 밟았다. 지그시 그녀의 등산화 밑창이 흙을 지식였다. 나무 뿌리가 흔들리며 흙가루와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철수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눈에 흙이 들어가 따가웠지만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은 비참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너 미쳤어? 하지 말라고, 미경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소영이도 안 만날게. 돈도 원하는 만큼 다 너 줄게. 미경은 발에 힘을 주어 흙을 비벼댔다. 마치 담배꽁초를 비벼 끄듯이 좌우로 비틀고 짓눌렀다. 그녀의 입계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기괴한 희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뚝, 나무 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철수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다. 그것이 철수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나무 뿌리가 뽑히며 철수의 몸은 허공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건 공기뿐이었다. 둔탁한 충돌음들이 메아리처럼 산속에 울려 퍼지다 이내 고요해졌다. 미경은 그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상공기가 이토록 상쾌한 줄 처음 알았다. 가슴 속 묵은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포와 슬픔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남편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요하던 산소 그 정적을 찢으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철수에게는 또 다른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왔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철수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철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구조대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입술을 달싹였다.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했다고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으스러진 턱과 찢어진 성대에서는
붉은 픽업품만 쿨럭이며 솟아올랐다. 들것에 실려 절벽 위로 끌어올려질 때 철수는 보았다. 자신의 아내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그녀는 구조대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절절한 울부짖음에 구조대원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철수는 그 완벽한 연기를 보며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 소름조차 털어낼 수 없었다. 구급차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미경은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여주인공이었다. 그 순간 철수의 의식이 툭 하고 끊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철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정말 다행히도 철수는 죽지 않았다. 의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철수에게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입에는 인공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온몸에는 튜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목 아래로는 감각이 사라진 거대한 고기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척추가 부러지고 성대마저 다쳐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동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근육뿐이었다. 그 순간 미경은 수납을 위해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미경의 소식을 전해 들은 같은 병실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미경씨 진짜 대단해. 요즘 세상에 저런 아내가 어딨어? 남편 저렇게 되면 다들 포기한다는데 대원에서도 집에서 보살필 거래잖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사야, 천사. 천사. 세상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미경은 수납을 마친 뒤 철수가 있는 병실로 들어왔다. 의료진이 모두 나가고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철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정막 속에서 미경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침대에 누운 철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철수의 심박수가 요동쳤다. 심전도 모니터가 빠르게 삐빅거리기 시작했다. 다행이네. 죽지 않아서. 철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내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미경은 철수 윗뺨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애정이 아닌 물건을 확인하는 차가운 손길이었다. 당신이 한 방에 죽었으면 엄청 억울할 뻔했는데 역시 신은 내 편인가 봐. 난 당신 편한 꼴 못 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집에 가자 여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퇴원 후 철수는 집 안방에 마련된 의료용 침대에 눕혀졌다. 이곳은 이제 그의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미경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남편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방문을 거절했다. 간병인은 쓰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이 밀실의 간수이자 재판관이자 집행관이었다. 시간은 어느새 1년이 흘렀다. 몸을 뒤척일 수도 없어. 엉덩이와 등에는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미경은 그 냄새를 즐기는 듯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왔다. 믹서기 소리였다. 예전에 미경이 그의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 스무디를 갈아주던 소리와 똑같았다. 다만 그때와 다른 건 이제 그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조여들고 식은땀이 흘렀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갈리는 소리가 날 때면 자신의 뼈가 갈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잠시 후 미경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정체불명의 걸쭉한 액체가 담긴 큰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색깔은 거무튀튀했고 냄새는 시궁창처럼 역겨웠다. 여보, 밥 먹어야지. 오늘은 당신 몸보신 시켜주려고 특별한 걸 갈았어.
미경은 콧노래를 부르며 철수의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호스를 철수의 코에 연결된 튜브가 아닌 입으로 직접 가져갔다. 철수는 필사적으로 입을 다물려 했다.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미세하게 저었다. 싫다는 의사표시였다. 하지만 마비된 근육은 말을 듣지 않았다. 미경은 억지로 철수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아, 해. 흘리면 냄새 나잖아. 비싼 거야. 남기면 벌 받아. 걸쭉한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철수의 눈이 뒤집어질 듯 흔들렸다. 역한 냄새가 비강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오물에 가까웠다. 며칠 된 음식물 쓰레기. 철수가 평소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던 사키농어 껍질.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한 달은 지난 시큼한 우유. 거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생선 대가리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철수의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배트림조차 없었다. 기도가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꿀꺽꿀꺽 그것을 삼켜야 했다. 그의 눈가가 치욕으로 붉게 물들었다. 미경은 컵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 잘 먹네, 우리 남편. 건강해지겠어. 살찌워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더 오래 괴롭히지. 미경은 즐거운 듯 철수가 술에 취하면 부르던 트로트를 흥얼거렸다. 그 경쾌한 멜로디가 철수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식사가 끝나고 미경은 철수의 입가를 거친 사포 수세미로 벅벅 닦아주었다. 입 주변이 벌겋게 달아올라 껍질이 벗겨질 정도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미경은 사과 한 조각을 베어물며 리모컨을 들었다. 화면에서는 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시끄러운 아이돌 음악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고막이 터질 듯한 소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철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기사인 듯 했다. 철수는 희망을 가졌다. 누군가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떻게라도 본인의 괴로움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미경은 문을 열어 택배기사를 맞이했다. 그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을 쥐어짰다. 핏줄이 터질 듯이 힘을 주었지만 나오는 것은 모기 소리보다 작은 신음뿐이었다. 미경은 상냥한 목소리로 택배를 받았다. 그리고 이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희망도 사라졌다. 미경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택배 상자를 철수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거 봐. 당신 영양제야. 죽지 말라고 샀어. 비싼 거야.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다. 미경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올 사람이 왔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진 뒤 철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왔네? 소영씨 알지? 당신의 그 예쁜 사랑. 소영이라는 이름에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철수는 희망을 품었다. 소영이라면, 그녀라면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줄 거야. 그녀는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영혼을 나눈 사이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진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넘어 안방까지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안방의 귀퀴한 냄새와 섞여 기묘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방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철수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 씨, 냄새. 무슨 시체 썩은 데가 이렇게 나요? 환기 좀 시키지. 미안해요. 남편이 대소변을 못 가려서 냄새가 좀 배었네요. 둘이 오붓하게 얘기 나눠요. 난 자리 피해줄게. 할 말이 많을 텐데. 미경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철수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소영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여기 있으면 나 죽어. 하지만 소영은 침대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철수를 훑어보았다. 오빠, 꼴이 이게 뭐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연락 두절돼서 난 또 죽은 줄 알았네. 나 오빠 믿고 쓴 카드값만 얼만 줄 알아? 그거 어떡할 거야?
아줌마 말 들어보니까 오빠 재산 다 아줌마 명의로 돌려놨다며? 철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미경이 언제... 그렇다. 미경이 미리 손을 쓴 것이었다. 철수가 평생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미경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소영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 진짜 재수없어. 갑자기 병신이 돼가지고. 나 오빠 돈 보고 만난 거지. 그 쭈글쭈글한 몸 보고 만난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돈 없으면 오빠는 그냥 똥기저귀 찬 냄새나는 늙은이일 뿐이야. 냄새나는 늙은이. 그 말은 철수가 미경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소영은 바닥에 침을 뱉고 미련 없이 뒤돌아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수의 심장을 때렸다.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다. 믿었던 사랑도, 돈도, 자신의 존엄성도 모두 바닥에 떨어졌다.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아내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이 짓밟혔다. 그때 방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당신 돈 떨어지면 다 떠날 거랬잖아. 당신 곁에 남는 건 나뿐이야.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미경은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걸레를 가져와 그의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다. 더러운 년, 향수 냄새 역겨워. 싹 닦아야지. 우리 여보 깨끗해지게.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미경은 잠들지 않고 철수의 침대맡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사과를 깎던 과도가 들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과 깎는 소리만이 유령의 발소리처럼 방안을 울렸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다. 그가 깨어있다는 것을. 그녀는 깎은 사과 껍질을 뱀처럼 길게 늘어뜨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자? 안 자는 거 다 알아. 눈 떠. 근데 당신 궁금하지 않아? 그날 당신 떨어졌던 산에서 말이야. 당신 발 헛디뎠을 때 내가 손 뻗으면 닿았을까 안 닿았을까? 그때 나도 한순간 고민했거든? 참을까 말까. 미경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당신이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웃기던지. 30년 동안 나 무시하고 밟아대던 그 위세는 다 어디 가고 벌벌 떠는 꼴이라니. 그 표정을 보는데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더라고. 미경의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였다. 철수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미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알아? 당신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들, 큰애 민수랑 작은애 지민이 당신 몰래 내가 다 찾아서 정리했어. 철수는 눈을 번쩍 떴다. 자식들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 아이들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핏줄이었다. 걔네들 찾아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 보여줬지. 친자 불일치라고. 당신은 무정자증이라 애를 못 낳는 몸이라고. 내가 검사지를 아주 정교하게 조작했거든. 그랬더니 걔네가 뭐라는 줄 알아? 그 영감탱이 징그럽다면서 영 끊겠대. 철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거짓말이었다. 그는 무정자증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경은 그 거짓말로 철수의 핏줄마저 끊어놓았다. 그 순간 철수는 알았다. 자신이 평생 가장이라 부르며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여자의 손가락 몇 번 움직임으로 전부 삭제됐다는 것을. 그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세상에 그를 기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를 증오하는 이 여자뿐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억울해? 분해? 말하고 싶어 미치겠지? 소리라도 질러봐. 욕이라도 해보라고. 나한테 했던 것처럼 소리 질러봐. 미경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든 손으로 베개를 내리찍었다. 하얀 오리털이 터져나와 눈처럼 철수의 얼굴 위로 흩날렸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채 칼을 든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죽여줘. 제발 나를 죽여줘. 미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철수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아주 작고 또렷하게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네? 근데 어쩌지? 난 당신 죽게 안 둬. 죽으면 당신이 편해지잖아.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어.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아니, 똥칠은 이미 하고 있구나. 미경은 소리내어 웃었다. 광기에 젖은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철수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지켜보는 악마와 함께였다. 어둠 속에서 철수는 들었다. 미경이 방문을 나가며 흥얼거리는 그 지긋지긋한 트로트 콧노래 소리를. 그리고 내일 아침, 아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 매일 삼켜야 할 믹서기 소리의 환청을.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다.